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률 탑7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거래된 실거래를 바탕으로 뽑아보았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등 아파트값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최근 몇 년간 영끌 수요가 몰렸던 곳인데요. 집값이 곤두박질치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영끌족들과 갭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하락률 단지의 특징은 1등부터 4등까지 모두 이전 최고가 대비 실거래 금액이 40% 이상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즉 이전 최고가 대비 반토막 가까이 하락했다는 뜻이죠. 특히 1등과 2등은 모두 행신동에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전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위는 행신동에 위치한 샘터이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49제곱미터의 최고가는 2021년 9월에 거래된 4억 75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11월 14일에는 2억 5,500만 원에 팔리며 1억 5,250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37.4%입니다. 이 단지는 2021년 8월까지 3억 원대에 거래되다 2021년 9월 4억 750만 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2월과 4월 3억 8천만 원으로 떨어진 뒤 11월 3억과 2억 5,500만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현재 매물 최저가는 3억 500만 원입니다. 1996년 입주한 샘터마을 이 단지는 총 29개 동, 총 2,920가구의 대단지입니다. 전용 면적은 39제곱미터에서 59제곱미터로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신초와 신능중, 무원고가 단지와 붙어있는 학세권 아파트입니다. 또 행신공원 역시 단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행신역과 강매역을 걸어서 15분 정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6위는 도내동에 위치한 도레올 센트럴파크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최고가는 2021년 3월에 거래된 7억 2천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11월 17일에는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2억 7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37.5%입니다. 다만 중개거래가 아닌 직거래로 이루어졌습니다. 직거래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가족 간 거래나 특수거래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반적인 시세보다 더 낮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단지는 2020년 5억 원대를 기록하다 2021년 1월 6억 4,500만 원, 3월 7억 2천만 원으로 급상승한 뒤 이후 뚜렷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21년 6억 원대에서 매매된 이후 거래가 없다가 올해 11월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급락했습니다. 현재 매물 최저가는 5억 6천만 원입니다. 2013년 입주한 도레올 센트럴파크는 9개동, 총 598가구의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앞에 도레올초와 도레올중이 있는 학세권 아파트입니다. 또 단지 뒤로 도레올 바람물공원과 창릉천이 있습니다. 5위는 향동동에 위치한 DMC 리슈빌더 포레스트입니다. 74제곱미터의 최고가는 2021년 1월 9억 6,3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11월 9일에 6억 원에 팔려 3억 6,300만 원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37.7%입니다. 2020년 후반 8억 원대에 거래되던 이 주택형은 2021년 1월 9억 6,3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후 올해 6월 8억 5,500만 원, 10월 6억 3천만 원, 11월 6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매물 최저가는 7억 원입니다. 2019년 입주한 DMC 리슈빌더 포레스트는 16개 동에 총 969가구로 전용 면적은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 수색동과 가깝고 인근에 향동 숲내초와 향동고가 있습니다. 4위는 화정동에 위치한 은빛마을 삼성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134제곱미터의 최고가는 7억 4,5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11월 8일에는 4억 4,100만 원에 거래되며 3억 400만 원 급락했습니다. 하락률은 40.8%입니다. 이 거래는 직거래로 이루어졌습니다. 은빛 5단지는 2020년 12월과 2021년 6월, 6억 원대에 거래된 뒤 이후 하향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2020년 거의 5억 원대에 거래되어 온 이 단지는 2021년 1월 7억 4,500만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합니다. 이후 지난해 7억 원대에 거래되다 같은 해 11월 6억 9,700만 원에 거래된 뒤 이후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1월 4억 4,100만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현재 매물 최저가는 5억 9천만 원입니다. 1995년 입주한 은빛 5단지는 38개 동, 총 2,032가구 규모입니다.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부터 166제곱미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빛마을 5단지는 단지 안에 화중초, 은빛공원, 진달래공원이 있습니다. 3호선 화정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위는 주교동에 위치한 주교오나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50제곱미터의 최고가는 4억 5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11월 10일 2억 3,795만 원에 팔리면서 1억 6,705만 원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락률은 41.2%입니다. 2020년 2억 원대에 거래되다 2021년 8월 갑자기 4억 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후 같은 해 11월과 올해 5월까지 3억 원대를 기록하다 10월 2억 7,850만 원,
11월 2억 3천만 원대로 더 떨어졌습니다. 현재 매물 최저가는 3억 8천만 원입니다. 1985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3개동의 125가구인 소규모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은 40제곱미터부터 52제곱미터로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근처에 주교 8공원과 원당초가 있습니다. 교외선 원릉역이 인근에 있습니다. 2위는 행신동에 위치한 소만마을 대명칠 단지입니다. 59제곱미터의 최고가는 2021년 12월 거래된 5억 원이었는데요. 올해 11월 29일 2억 8천만 원에 팔려 2억 2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44%입니다. 2021년 4억 원대에 거래되다 2021년 9월과 12월에 5억 원을 기록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이후 올해 8월까지 쭉 4억 원대에 거래되다 11월 2억 8천만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현재 매물 최저가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1995년 입주한 소만마을 대명칠 단지는 5개동 총 713가구입니다.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소만초와 행신중이 있고요. 인근에 용현초, 행남초, 행신고가 있는 학세권 아파트입니다. 경의중앙선 강매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위는 행신동에 위치한 소만마을 풍림 8단지입니다. 45제곱미터의 최고가는 2021년 12월에 거래된 3억 8,9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11월 21일에는 2억 1,700만 원에 거래돼 1억 7,200만 원이 붕괴됐습니다. 하락률은 44.2%입니다. 이 거래는 직거래로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3억 원대를 유지해오다가 2021년 12월 3억 8,900만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후 올해 7월까지 3억 후반대에서 거래되다 11월 2억 1,700만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현재 매물 최저가는 2억 6,500만 원입니다. 1994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6개동에 총 639가구 규모입니다. 전용 면적은 45제곱미터, 73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는 2위를 차지한 대명칠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 소만초가 있고 인근에 행신중, 행남초, 행신고가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고양시 덕양구는 그동안의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0.97% 떨어지며 주간 낙폭 기준으로 전국 1위를 찍었습니다. 하락률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통계에서도 고양시 덕양구는 1.42% 하락하며 주간 낙폭 기준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덕양구 집값은 당분간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과 거래 빙하기로 부동산 침체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덕은지구에 올해 말까지 입주 폭탄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덕은지구에는 12월까지 5개 단지, 약 4,000가구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세입자 모시기 경쟁이 벌어지면서 전세 가격도 내려앉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및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집값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데다 이미 적정 수요를 돌파한 덕은지구 입주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4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는데요. 내년에 기준금리를 원래 계획보다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대출자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우리도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가 최고 연 9%를 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억 원을 빌렸다 가정하고 단순 계산을 해보면 금리가 5%일 때는 이자가 1년에 1,500만 원, 월 125만 원 나옵니다. 하지만 8%가 되면 1년에 2,400만 원이 돼 월 이자 200만 원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달 만에 이자가 75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대출 이자 탓에 시름이 깊은 영끌족들과 갭 투자자들은 더 큰 부담을 안게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발로 뛰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